대한민국 IP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사회자 겸 MC인 우리 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사회 너무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IP를 하면 테크놀로지를 생각하고 굉장히 뎁스를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시장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리고 이 시장의 레이어를 종축에서 횡축으로 레이어를 좀 짜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IP 그 시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과제가 IP ERP 솔루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계 ERP 같은 경우는 보통 월 단위, 연 단위면 클로징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팩트, 정확한 답을 내놓죠. 근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IP는 수십만 년씩 그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에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이 계속 진화하는 거죠. 기술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럼 엄청난 오랫동안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그 데이터를 다시 분해하는 메가 데이터 분석들이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IP를 상표나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하면 한 83% 정도가 저희 회사 솔루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식재산권이 출원되면은 저희 회사가 만들거나 지원해 준 솔루션을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는 다시 그 시장을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식재산이나 성과물을 권리화하고 자산하는 수요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사업화 시장 쪽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모형을 Think Catchup이라는 ThinkCat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고양인데요. 카카오톡의 그 메인 화가였는데 저 이미지를 탈취를 당했어요. 그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걸 받아가지고 다양한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는 고양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특허 장터, 기술거래소, ICT 베이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이런 IP 통합 관리라든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모델은 저희 회사에서 항상 가장 먼저 프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기술 사업화 잘 아시겠지만 기술 사업이라는 게 수요 공급 출자라든가 사업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결이 돼 있죠. 특히 시장이나 기술의 불확실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사실 이 사업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수산물 같은 거래하고는 다르게 기술 이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요한 시점에 만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또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존해 있는 구조입니다. 기술 사업화 구조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또 하나는 공공시장, 우리나라의 공공시장에서 바라보면서 관리해 주는 거래시장하고 민간 자율형 쪽에서 바라보는 시장, 거래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모형들은 다르다는 거죠. 어프로치 방법이 좀 다른 것입니다. 저희 회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IP 관리라는 모형을 저희가 처음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의 83%까지 올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메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P를 관리하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제일 큰 저희가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해외 기술센터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걸어온 길들입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은 IP를 관리한 솔루션을 만들고, 다음에 저희 회사의 AI 빅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전체 저희 사업 모형이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중개 서비스 플랫폼 때문에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45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IP 관리 솔루션들은 이 왼쪽에 박스 아래에 있는 것처럼 IP에서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담겨 있는 거죠. 뭐 아까 우리 에트리에서도 발표했지만 그 모형들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IP 관리 시장만 해왔어요. 창업에서 20년 동안 이 사업만 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우리나라의 공공, 대학, 민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급한 고객이 한 530개가 되고 사업을 수행한 게 1,7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IP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테크놀로지 모델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노하우와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전문 인력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새로운 모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기술 사업화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현안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2018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IP를 통한 R&D 경영 전략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가 R&D를 제너레이션하고 조인트 R&D 해주는 그 시장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특히 이제는 AI나 빅데이터, 즉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거나 사업하는 모형들의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것들은 솔루션이 되든 개인들이 되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특정 기업들이 저런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하는 형태로 메타데이터 활용이 됐다 이거죠. 자, 최근에 우리 정부 출연연 산하들 기술 이전 상황들을 보면은 R&D 시장 투자 대비해서 결국은 이전율도 그렇지만 이전 수입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는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하고 이 모형도 짜는데 저는 저걸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뭐 아침에 여기 저 허재관 박사도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기술 사업화 시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부분들은 이미 끝나는 시장입니다. 즉 뭔가 하면은 기술 이전 사업의 주체가 절대 공급자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라든가 수요자예요. 그럼 수요자는 뭡니까?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 방법은 기존 사업자에다가 기술을 넘기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성공할 확률도 적습니다. 결국은 창업이나 인큐베이션이라든가 M&A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느리게 가고 있거나 제도적인 안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융시장까지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기술 사업화 성공의 키는 앞으로 결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 창업 인큐베이션 시장, 그 다음에 M&A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그림에서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큰 문제는 데이터라든가 서비스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서비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기술이나 그 가지고 있는 주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들의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게 굉장히 좀 약하게 보인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IBM 같은 경우는 산업 경험이나 IT 기술을 가지고 테크놀로지라든가 페이턴트 그다음에 고투 마켓에 대한 그림을 짰어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IPV 같은 경우는 금융 시장하고 거래 시장을 묶어 가지고 패킹을 했어요. 이것도 비즈니스 시장이에요. 최근에 그 무디스 애널리스틱하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조인이 됐는데 무디스가 가지고 있는 금융이라든가 이거를 특화 데이터하고 묶어서 또 역시 새로운 서비스 모형으로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와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빨리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력 모형들입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기술사업화 지도본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내용을 잘 보면은 저 아래 보면은 공공기술 이전권이 뭐 11만 건이 있어요. 근데 저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죠. 문제는 사업화 성공인데 그 아래 380건이 문제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공공출연율에서 중개하는 그런 어떤 사업화 형태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많은 투자 기관들의 어떤 기업 포트폴리오들이 만들어서 이 투자들을 하고 있죠. 투자도 하고 뭐 이런 만드는데 이 적은 금액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국내 산학연 매칭 플랫폼들을 다 뒤져보고 그거에 대한 디지털 트래픽을 분석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홍보하고 이 하는 내용들이 트래픽을 보니까요. 여기서 50K 미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비즈니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산하기관들의 서비스 플랫폼의 현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창업을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면 얘는 돌아가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제가 분석을 했는데 트래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재 현 주소입니다. 최근에 민간 시장 서비스 플랫폼 많이 생기죠. 뭐 우리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커몽, 뭐 뮤직하고 쭉 되는데 이거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것들을 연결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거 좋지만 여기에 IP나 저작권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저 시장 어떻게 가겠어요?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IP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형으로 가야 되는데 얘도 민간 시장도 따라가고 있다.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수십억을 들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think 캐치업을 해서 이런 걸 권리화하고 자산하는 이런 모형들을 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시장이나 제품의 속도는 저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형태가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가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돈을 버는 거하고 기술을 만드는 거하고 사이를 체인을 연결해 보면요. 수십 가지의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민간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체인을 어떻게 엮어줄 거냐 하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나마 요즘 조금 되어드는 게 이런 IT 기술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IP 시장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죠. 뭐 조사 분석하고 다음에 이걸 관리하고 문서화하고 사업하고 지금은 저것들을 빅데이터나 AI들이 결합되면서 통합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모형을 찾고 있어요. 저거는 뭐 국가 간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도 있고 기술 허브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체인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답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화 생태계를 좀 이 종단축으로 좀 보면은 왼쪽에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화될 만한 것들 또는 어떤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이나 연구자 간의 어떻게 보면 개인 네트워크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구조가 에저이즈 구조죠. 투비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생태계를 정부도 만들 수 없고 민간도 만들 수 없어요.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의 지점을 큐레이터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팔 때 좋은 큐레이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IP 시장도 결국은 출연연이 되든 대학이 되든 시장이 저런 좋은 큐레이터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 영역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다시 이거를 횡단축으로 저희가 좀 다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 1차원에서는 유닛 단위로 저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를 다시 데이터를 분류하는 즉 메가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이제 기술 연계 서비스 형태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들은 시장 중심의 이런 매칭 플랫폼이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새로운 융합은 결국은 AI나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어떤 다음에 사업화 전문가 조직들이 결합되는 것들. 그 저는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제 그 100대 대학들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산단들마다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에 그런 마켓 허브만 만들면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사업화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나 이제 이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과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어 마켓 부분들이 주로 IP가 터치하던 부분들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은 R&D의 선행 단계로 IP 시장과 비즈니스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즉 R&D를 제너레이션하고 조인트하고 해 나가는 그 시장의 IP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를 밸류업하고 마케팅하는 쪽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갈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거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심플하다는 거죠. 즉 레이어 1, 2, 3로 해서 레이어 1에서는 각 그 기관이나 기업 내부의 매니징,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체계를 이런 데이터나 인터페이스와 엮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하는 매칭, 그 다음에 마케팅 사업하는 구조로 재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생태계가 민간 서비스 시장하고 공공 시장하고 연결되는 생태계에 맞추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거가 만들어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두 개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뭐 이거 뭐 저희 이번에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R&D 혁신 인텔리전트나 또는 저희가 이제 아마 기존에 해와던 연차료 시장을 아마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저희가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2020년도 시작했는데 연차료 부분은 뭐 저희가 급속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기술 사업화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IP다. 사람이 이와 같은 어떤 비즈니스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사업화에 대한 어떤 협력을 잘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